앞서 보신 것처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인상과 동결 전망이 팽팽히 맞섰는데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시급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손석구 기자. 네. 이제 기준금리 연 1.5%가 됐습니다. 네, 지난 1월에 이어서 이제 올해 들어선 두 번째 금리 인상이 되겠고요. 네. 코로나 사태 이후에 처음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던 게 작년 8월이었으니까 8월부터 따져보면 한국은행은 9개월 동안 4차례 금리를 인상하는 공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시겠지만 이로써 기준금리는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완전히 회복한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치솟는 물가를 두고 볼 수는 없었나 봅니다. 네, 역시 이 물가라는 발등에 불을 끄는 게 우선순위가 있다라고 판단한 결정이었다고 보여집니다. 네. 통화 정책 결정문을 보면 세계 경제의 이 초인플레이션 상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로 인해서 국채 금리가 큰 폭으로 오르고 달러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에 대해서도 이 4%대로 치솟은 소비자 물가를 언급하면서 당분간 높은 오름세가 이어질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아울러서 올해 연간 상승률도 한국은행이 제시한 전망치 3.1%를 웃돌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사실 오늘 사상 처음으로 한국은행 총재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창용 후보자가 청문회를 통과를 한다면 5월 26일 금통위를 주재를 할 것이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동결에 좀 무게가 실리기도 했죠.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총재가 없이 열리는 최초의 금통이라는 부담이 분명히 있었고요. 네. 총재를 대신해 회의를 또 주재하는 주상영 금통위원이 비둘기파로 분류되는 인물이라는 점 등이 고려됐습니다. 네. 그러나 미국 내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가파르다는 게 수치로 확인되고 이에 맞춰서 미 연준의 스탠스가 공격적으로 바뀌면서 한은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미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한꺼번에 올리는 빅스텝을 최소 2차례 이상 시행할 것임을 시사하고 네. 통화량을 축소하는 양적 긴축 스케줄도 공개하면서 이달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쪽으로 분위기가 급선회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 말까지 최소 2차례, 많게는 3차례 추가 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손 기자 잘 들었습니다.